네, 오늘 글로벌 시장 훈풍은 뉴욕 증시부터 이어졌습니다. 예상대로 25bp 인상을 단행한 연준이었고요. 파월 의장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경고를 이어가긴 했지만 처음으로 물가 상승 둔화를 언급하면서 시장 환호했습니다. 조연 기자와 오늘 내용과 월가 분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결과 보면은 시장 예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예상했고 또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대로 25bp 인상, 그야말로 베이비 스텝을 내놓았죠. 지난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가장 작은 폭이었고요.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그리고 2007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25 basis points.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네, 이후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횟수를 묻는 질문에 두어 차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 기조가 한 주기, 한 사이클의 끝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시장도 급등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월가에서 뭐 예측 나오는 거 보면은 3월에 한 차례 더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중단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좀 중론이던데요. 그렇습니다. 3월에 25bp 인상을 한 번 더 하면 금리가 4.75에서 5%에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5%였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패드워치를 한번 볼까요? 뭐 이제 두어 번의 인상을 예상하는 비중이 한 34.5%고요. 세 번의 인상을 예상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0%였습니다. 이날 또 성명서의 표현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거 위원회는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누적된 긴축,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속도라는 단어를 정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0.75%포인트나 25bp 이게 아니라 이제는 25bp가 확정적이고 동결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월가 IB와 또 외신들도 정도란 단어가 목표에서 멀지 않았다, 연준이 그런 신호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에게 남은 논의는 이 최종 금리 수준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느냐, 여기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이 최종 금리 수준은 또 월가에서 4.75에서 5% 아니면 5% 초반 사이까지로 또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예상보다는 사실 훨씬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파월은 이제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파월이 표현한 그대로 공식석상에서 처음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13번이나 얘기했는데요. 최근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화를 중심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지만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는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 금리를 빨리 인하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보다 금리 인상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필요한 도구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다만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하락한다면 이는 연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한 부분이 투심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좀 답답할 것 같은 게 아무리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처럼 시장에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We don't believe you. 더 이상 연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파월 의장도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은 게 시장이 절대 겁먹질 않는 것 같습니다. 월가 IB 의견도 좀 비슷한가요, 시장이랑? 그렇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런 평가는 대부분 모두가 내놓았고요. 골드만삭스는 성명서를 보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 25bp씩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RBC,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역시 파월이 인플레 하락 가속화의
이게 시장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파월이 반영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월에 25bp 인상을 한 뒤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반기에는 50bp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보여준다면 3월에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앞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비주택 서비스의 인플레이션과 또 노동 관련 지표들이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파월 악재가 사라졌다. 여기에 좀 환호를 했죠. 예. 하지만 이 지나친 낙관에 대한 경고도 제기됐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 마이클 윌슨은 연준이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며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면서 펀더멘털 이상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윌슨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출 성장보다 비용 상승이 빠른 이른바 마이너스 영업 레버리지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유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위험 해소는 됐더라도 낙관하면 안 된다. 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장선에서 사실 다음 FOMC에서는 연준이 또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파월 의장 그림대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3월에 양적 완화 QE를 종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번 3월에 반대로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종료가 언급될지도 주목되는데요. 또 이때 연준의 SEP가 나오죠. 1년에 4번 나옵니다. 3월과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물가와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수정하고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